안녕하세요. 최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접근 가능한 유일한 종목이 코인베이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를 먼저 보게 되면 현재 310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도 이미 2배가 넘게 올랐고요. 21년 4월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21년도는 워낙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여서 그때 비하면 아직까지 10% 정도 이제 하락해 있긴 하지만 지금 23년 저점에서부터 거의 6배 이상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종목이 있죠. 코인베이스는 결국에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한국도 가장 큰 그 두나무라는 업비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24년 초에는 9만 4천 원까지 갔다가 현재로는 20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두나무 같은 경우는 51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반토막 이상 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중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1등은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는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긴 합니다. 3위가 코인베이스고 5위가 업비트, 방금 말씀드린 두나무인데 실제 트레이딩 볼륨 관련해서는 업비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굉장한 규모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단위가 얼마나 되냐면 25조입니다. 바이낸스는 1거래량 25조 정도 되는 거고 업비트가 6조, 코인베이스가 한 3.7조 원 정도 됩니다. 종목 수도 이제 코인베이스, 업비트가 비슷한데 바이낸스는 훨씬 많은 1,700 종목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모두 다 합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비교해 봤을 때 1위는 금입니다. 금이 가장 이제 높고요. 거기 뒤에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양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걸 통틀어서도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메타도 있고 TSMC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금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상장사이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8천만 명이 넘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게 되면 23년부터 19년까지를 보게 되면 19년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을 했죠. 근데 21년이 아까 말씀드린 호황기였어가지고 7.8빌리언 거의 한 10조 가까운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다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도 21년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영업이익으로 났다가 그 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많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고요. 다만 올해 24년은 9월까지만 보게 돼도 매출이 4.3빌리언, 영업이익이 1.3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년 4분기가 작년 4분기와 동일하게 나올 경우 매출은 5.3빌리언 정도 돼서 전년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을 하고 이제는 영업이익은 당연히 흑자 전환을 하게 돼서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 수수료. 저희가 암호화폐 주식을 사고 팔 때처럼 암호화폐 사고 팔 때의 매도 매수 소수료가 있고요. 이거는 기관 투자가도 요새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큰 수익원이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구독 및 서비스 수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래소라는 것이 거래만 할 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다른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것 중에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 누군가는 가상화폐를 잘 보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잘 보관하는 사업을 코인베이스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또 스테이킹, 이 코인을 스테이크, 예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도 있고요.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수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코인베이스의 사업 모델이고 저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른 곳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경쟁자이자 전 세계 1위 업체인 바이낸스가 미국 사업을 철수를 했고 여전히 다시 미국에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는 수탁을 비롯한 다양한 신사업을 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비트코인이 현재 다른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꼭 우리가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하나가 새로운 그러한 자산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 투자가들이나 개인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비교적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ETF,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가 진입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미국 사업 철수 관련해서 함께 보게 되면 23년 11월에 SEC, 미국의 SEC에서 이제 그러한 결정을 내려서 바이낸스가 철수를 합니다. 벌금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5조 이상 냈고, 그때 이슈가 대북 제재, 은행 보안법 위반행위 등 다양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러다가 바이낸스 CEO가 최근에 24년 12월 10일이죠. 며칠 안 됐습니다. 5일 전에 아직까지 미국 재진출 계획이 없다.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또 사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더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커스터디 같은 이 수탁 같은 신사업입니다. 커스터디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은행 또는 증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우리는 다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지만 실제로 이 권리가, 증서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담보를 해주고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체계가 주식, 채권, 당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암호화폐는 더더욱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드월렛을 쓰는 것처럼 이것이 잊어버리길 경우에 큰 재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5년,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한 남자가 쓰레기장에 이것이 버려졌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찾겠다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수탁, 즉 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런 수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요. 소비자, 고객, 제공자, 인프라 솔루션까지 다양한 것들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낸스를 자리에서 몰아내고 코인베이스는 미국 그리고 서구권에서 이 수탁 사업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약 절반 정도가 현재 이 커스터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통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23년까지만 이제 표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골드, 즉 금과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고, 즉 금은 안전자산이죠. 대표적인 안전자산. 안전자산은 이제 위험자산이 안 좋을 때 안전자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기 때문인데요. 금과 필적할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도 안전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반대로 S&P 500, 우리 미국 주식의 인덱스죠. 여기와는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 상관관계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살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국민연금도 코인베이스를 이제 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꼭 이게 코인베이스 하나만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지수를 추종해야 돼서, 즉 벤치마킹 지수를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를 담기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대형 연기금들도 현재 코인 관련 주식들을 열심히 찾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인베이스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